오늘은 18차수 대량 지급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 자, 대한전기 총 3개. 대외 의존도, 수출입 의존도, 무역 의존도, 대외 지급 준비 자산, 대체 비용 리스크, 대체제, 대출금 출자 전환, 대출 채권 분할 매각, 더블 딥까지 이렇게 10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량 지급. 은행 지로 업무의 한 유형으로서 급여, 연금, 배당금 등과 같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대량 지급 거래를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이용기관의 예금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지정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대량 지급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이용기관의 예금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지정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전국 모든 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 채권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받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서 사내에 유보해둔 자금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유보해뒀는데, 그러니까 좀 놔뒀는데 다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두는 돈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는 은행들에게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서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적립한 대손 충당금을 고정 이하 여신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이라고 합니다. 연간 검색어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고정 분류 여신, 회수 의무, 추정 손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2002년 4월 전미경제연구소 MBER 연례 세미나에서 미국 하버드대 스톡 교수와 프린스턴대 왓슨 교수가 주요국의 경기순환이 달라졌음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1980년 중반 이후 200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20년간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산출량, 인플레이션 등 거시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가 안정을 누린 기간을 지칭합니다. 대한전기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2004년 미국 연준의 버냉키 의장은 대한전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경제제도, 기술, 사업 관행, 경제의 구체적인 특징 변화가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향상시켰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하는 등 통화정책의 성과로 경제적 안정이 증대됐으며 경제에 타격을 주는 충격이 적었던 행운도 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년 들어서는 대한전기 2.0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거시 변동성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아져서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회귀했음을 가리킨다. 연간 검색어 골디락스 경제가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 수출입 의존도, 무역 의존도. 지금 전미경제연구소 연례 세미나에서 미국 하버드대 스톡 교수와 프린스턴대 왓슨 교수가 주요국의 경기순환이 달라졌음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선진국의 산출량, 인플레이션 등 거시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가 안정을 누린 기간을 지칭합니다. 대외 의존도, 수출입 의존도, 무역 의존도. 국민 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이외 구외 부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체제를 기반경제체제라고 하는데, 대외 의존도는
개방경제 체제 하에 국민경제에서 국외 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외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되는데, 국민소득지표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국민총소득 GNI를 이용하나 후속 목적에 따라 국내 총생산 GDP를 쓰기도 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외 부문의 여건 변화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을 의미하는데,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 대의의존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관검색어는 국내 총생산 GDP, 국민총소득 GNI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외의존도, 수출입 의존도, 지금 교육의존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개방경제체제에서 이제 국민경제에서 국외 부문과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대외지급 준비자산.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통화당국이 국민경제 또는 통화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언제든지 대외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 즉 금이나 SDR, IMF 보시는 이 보유 외화를 대외지급 준비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산이죠. 대외지급 준비자산은 외국의 경제단위가 채무의 상쇄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외국 화폐 단위로서 표현될 수 있는 가치의 확실성, 당해국, 당국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춰야 됩니다. 한편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이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을 외환보유액이라고 하는데, 외환보유액은 긴급시 국민경제 안전판일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외환보유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대체로 우리나라와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공적 외환당국이 보유하는 순외화자산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관검색어는 외환보유액, IMF 포지션, 특별히 인출권 SDR 이렇게 있습니다.